네, 제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쭉 문제를 보셨는데 이제 앞으로 나올 문제도 양이 쭉쭉 길고요. 또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되는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 많아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인데 빈칸이 처음부터 있었단 말이죠. 좋아요. 그러면 한번 그 빈칸을 이해할 수 있도록 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언급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막 뭐 숫자도 나오고 막 수학의 아름다움 막 이런 것들이 나오고는 있어요. 그럼 분명히 이 요지와 주제를 요 빈칸이란 건 여러분 그냥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 글에 정말 하고 싶은 말을 빈칸으로 두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빈칸 주변을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빈칸 주변이 맨 처음부터 나오게 되면 실은 근거가 너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그 주제문을 찾듯이 앞뒤를 보다 보면은 핵심 문장들이 단어를 조금 바꿔서 나와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자 때문에라는 건 모두 이제 이유나 원인을 말하기 때문에 보통 근거가 많이 있어요. between이라는 거는 뭐와 뭐 사이가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어떤 관계, 바로 지금 이 단순한 어떤 수적인 비율, 이것이 이제 어떤지 정확한지 그런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그것들, 여기서 말하는 건 어떤 상호 관계가 있는 어떤 숫자들을 말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의 관계가 굉장히 정확하고 그리고 단순한 어떤 수적 비율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이라고 말한 것들은 앞에 있는 문장들에 대한 근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즉, 자 보세요. 똑같이 relationship이고 between인데 여기서 지금 numbers라고 말한 것들이 수적 레티오랑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또 나오죠. 그런 비율과 어떤 프로포션도 여러분 나눔이 되죠. 비율,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갖다가 이렇게 바꿨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30번으로 넘어가셔서 빈칸에 알맞는 말을 써보세요. 자, 옷이라는 것은 권력을 의미한다라고도 한대요. 옛날에 그랬대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 패션이나 어떤 옷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고 그것이 어디에 반영이 되냐면 어떤 새로운 역할에도 반영이 된대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어떤 특정 무언가를 드러내는 옷을 입는 것도 마찬가지 예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다른 어떤 사회적 그룹 사회 내에서도 new rules 그런 것들을 위해 의복이 좀 달라질 순 있겠다. 뭐 따라서 이런 변화가 있더라라고 같은 내용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되니까 빈칸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서의 빈칸이 지금 쭉쭉쭉 나와 있는데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막 뭘 받아들이고 막 이런 내용인데 결국에는 의복이라는 것이 뭔가를 이제 우리가 권력이라고는 하긴 그렇지만 드러낼 수 있는 요소란 뜻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고객에게 뭐 태도나 이런 걸 말한다기보다는 자, mark out이라는 건 드러내다거든요. 드러내죠. 무엇을 드러내? 의복이란 establishment는 여러분 성취, 이루어냄 이런 거고요. 뭐 권위적인 어떤 인물이란 뜻도 되고요. 혹은 어떤 모습이란 뜻도 돼요. 권위적인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당연히 드러내겠죠. 주제문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거는 맞더라라고 정답을 2번으로 골라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31번으로 쭉쭉 가볼게요. 자, 다음 글에 이어질 순서를 또 골라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문장이 뭔 말인 줄 알아야 되는데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스트러글이라는 건 뭔가 고군분투의 두 유기체에서 그래요. 근데 굉장히 활발하게 그런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둘이 되게 비슷한가 봐요. 비슷하면 다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똑같은 욕구나 혹은 추구하는 것이 있다 보니 또 똑같은 목표가 있으면 부딪히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라이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비슷한 유기체가 서로 라이벌 관계에 있다라는 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대요? 갑자기 치과 의사가 막 지금 뭐 정신과 의사랑 막 다른 얘기죠, 이거는. 그리고 그들의 필요에 의해 이것도 일단은 더 뒤를 가봐야 될 것 같아요. C번에 그들이 똑같은 매너나 혹은 뭐 똑같은 어떤 뭐 라이프스타일 뭐 그런 거 혹은 뭐 서로를 방해하고 막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지금 비슷하기 때문에 라이벌 관계에서 처음 올 수 있는 건 일단은 뭘까요? 좀 서로 다름이겠죠. 그럼 이러한 다름으로 인해서 지금 얘는
서로 지금 뭐 똑같은 걸 갖고 destroy one another for the pursuit different object 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서로 이제 다른 대상을 갖고 이제 추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부딪히지 않겠냐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A와 그리고 B와 그리고 C를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어떤 측면에서 얘네가 되게 비슷할지를 보는 건데 여기서 이제 힌트 되는 걸 제가 몇 개 좀 짚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결국 함께 간다. 그럼 이거는 지금 뉘앙스상 갑자기 다르다고 했는데 함께 간다고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맨 마지막으로 놓고 지우고 가자는 얘기예요. 마지막엔 함께 간대요. 그리고 나서 또 그들이 굉장히 이제 필요로 하는 것이 이제 같으면 아무래도 걔네가 이제 비슷하게 살고 그러면 그 숫자가 늘어나고 비율적인 게 다 같이 커지고 그러지 않겠느냐 만족스럽게. 그러다 보니 막 전쟁이 발발해. 어허, 자, 다를라. 아직 안 싸웠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싸워야 돼. 그게 이제 B예요. 싸움이 나는 거예요. 전쟁이 발발. 왜 발발해요? 처음에는 싸울 일이 없어요. 그냥 비슷한가 보다. 그런데 너무나 비슷한 걸 유지하고 같은 걸 해야 되다 보니 니꺼 내꺼 하다 보니까 breaks out가 발발을 하죠. 그쵸. 이거는 뭔가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갑자기 다르다가 서로 평행을 하진 않을 거야. 여기에 C가 들어갈 확률이 큰데 한번 보자고요. 그랬더니 그런데 꼭 얘네가 또 같은 거를 하진 않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다른 거를 차지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상호 관계적인 내용을 또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굳이 얘네가 좀 다른 목적을 취할 수도 있지 않겠어라고 좀 다른 얘기를 하고 그 예시로 이제 치과 의사 그리고 정신과 의사 얘기를 하게 되면서 서로 이제 상호 잘 한번 해보자라는 내용까지 얘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정답은 BAC인 거죠. 이런 식으로 단어랑 그 문장 끝맺음에 있는 표현으로 정리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정답은요 BAC, BCA로 3번을 골라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32번으로 가볼게요. 자, 한 실험이 있대요, 여러분. 근데 그 실험에서 이제 대상자에게 기억을 할 수 있는 업무를 줬대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라고 뭔가를 줬나 봐요. 몇몇 사람들 한 팀은요. ask to remember two digit number. 그러니까 두 자리 숫자 암기하세요라고 그랬고 some 다른 팀들에게는 seven. 일곱 개 자리의 글자를 넌 이거 암기하시고 넌 이거 하세요라고 이제 실험 상황을 줬나 봐요. 그렇네요. 실험 상황을 줬대요. 그럼 이 실험 상황을 준 상황에서 다음 내용이 어떻게 가냐라는 건데 좋아요. 일단은 로비로 이제 그 사람들을 이끌었다. 기다리게 했다. 라고. 앞쪽에 있는 이제 뭐 케이크와 프루트가 있었다. A번으로 그냥 가도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실험 시작을 알리고 그 두 대상자를 지금 여기 지금 그 대기실에서 기다리게 하고 있는 거죠. 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지금 자동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C를 한번 보게 되면 그 두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지금 두 개의 단어를 갖다가 하는 사람. 아하, 이게 실험 의도를 바꾼 내용이네요. 자, 여기서 실은 이걸 보시면 돼요, 여러분. 얘네들이 이런 상황에 처져 있고 지금 로비로 이끌려져서 갔는데 실은 요 로비에서 두 자리 숫자를 선택한 사람들이랑 그리고 7자리를 선택한 사람들이 고르는 음식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진짜 테스트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기다리는 동안 뭘 선택할까라는 거. 그게 이제 실제 시험이었다. 왜냐하면 리허설이라는 건 반복하는 건데 두 자리 숫자인 사람 외우기가 좀 쉽잖아요. 뭘 고를까? 그런 사람들이 7자리 숫자를 암기하는 사람은 외울 게 좀 많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뭘 먹어야 되는 거죠. 좀 더 간단한 걸 먹지 않을까요? 또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A가 이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랬더니 여기서 이것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의식의 어떤 역할, 뭐 자동적인 선택을 막는 얘기래요. 근데 아직 뭐 선택을 뭐 한지는 없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C번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숫자를 한 사람들은 여기 나오네요. 실험을 했더니 그 실험 결과가 두 자리를 외웠던 사람은 과일을 보통 많이 골랐고 대부분이. 그리고 나서 7자리 숫자를 외워야 할 게 많은 사람들이 보통 한 50%좀 더 케이크를 골랐다는 얘기예요. 실험에 대한 결과가 나왔을 거고.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의미하는 건 바로 뭐냐? B번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바로 말하는 건 우리가 이제 의식과 무의식이 있을 때 뭔가를 선택하는 것들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 여기서 이제 추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A, C, B가 되는 거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A, C, B로 정리를 하게 되면 크게 어렵지 않게 답을 골라낼 수가 있겠죠. 다음은 넘어가 볼게요. 다음 그 흐름에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적절한 걸 골라보래요. 좋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거는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잘 보셔야 되는 건데 너가 이제 뭔가 이제 고착화된 너의 어떤 생각에서 뭐를 이제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고착화된 혹은 어떤 흐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추가 설명을 더 하고 있는 거죠.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은 너가 실은 느끼는 그런 행동들이 내적으로 이렇게 의식의 흐름 속에서 이어지고 있던 거야라고 이제 추가적인 흐름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awareness란 표현이 있죠. 비슷하게 지금 여기서도 의식이란 표현으로 대신한 거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됩니다. 됐죠? 34번으로 넘어가셔서 주어진 문장에 들어가기에 알맞는 걸 고르란 얘기인 거예요. 그러나 라고 내용이 또 역접되고 있고 결국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과학이나 혹은 철학에 있어서 이런 흐름들이 어떻게 되고 있나 라는 내용인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그러한 어떤 인문주의라는 그 영향성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의 이제 자연스러운 철학의 발전을 진화를 이제 기다리게 했다. 우리의 이런 과학 구체적인 어떤 그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은 항상 그래요. 어떤 문장이 들어가고 그거에 대한 추가 설명을 방금처럼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세히 말하면 혹은 특히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보충을 해주기 때문에 유사한 내용이 두 개가 겹치는 걸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정답은 5번으로 골라줄 수 있겠죠. 자, 흐름과 전혀 관계없는 것을 골라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전체 내용은 뭔가를 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쭉 가고 있는데 관계상 흐름이 없는 건 쭉 보시면은 여러 가지 moreover 아니면은 however 많은 접속 부사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좀 보셔도 물론 좋은데 역시나 얘도 이제 요렇게 내용이 가고 있어요. 지금 직업을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본성적인 것도 있는데 내면에 있는 나의 선택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지금 사람들이 말이야 갑자기 지금 일을 갖다가 그만둘 여력도 없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을 구함에 있어서 사람이 찾고자 할 때 뭐가 더 괜찮을까? 좀 신중하자. 요런 글이거든요. 페이는 어떤가? 기회를 찾을 만한가? 이런 뜻인데 갑자기 너무 오래 그렇게 너 자신을 그렇게 미루거나 피해주거나 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전혀 지금 직업을 구할 때 성실하게 뭔가를 해야 돼 요런 내용이 아니라 일을 조금 미루는 건 안 좋다라는 내용으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답은 3번이에요. 자, 역시나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고르는 건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보통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뒷부분에 좀 많이 나오기는 해요. 첫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어떤 행동에 있어서 이제 좋고 나쁜 거를 찾을 때 사람의 어떤 장단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흐름 속에서 가고 있다가 갑자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어떤 자기가 했던 행보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근시안적인 측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 이것저것 상호관계가 다 있는 건데 얘는 한쪽만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에 어울리진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해석을 하기보다는 전체 내용에서 갑자기 다 표현한 단어 자체가 성격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게 3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7번 요약 문제입니다. 자,
역설이 발생을 한다. 어떤 두려움에 대해 우리가 뭔가 피하고자 할 때 막 쭉 나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뒤쪽으로 갔을 때 이제 결국 요약문이란 건 주제문과 동일하거든요. 어떤 상황을 뭔가 좋게 하는 방법이래요. 근데 이게 이 상황이라는 것이 너를 굉장히 anxious, 화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잘 이겨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어떤 망설임 없이 뭔가를 할 때마다 굉장히 좋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뒤에부터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어딘가에 노출된다라는 것은 오히려 이제 직면한다라는 뜻인 거죠. 너를 자, 그대로 나와 있네요. 자, 똑같죠? 너를 이제 화나고 좀 힘들게 만드는 상황에 이제 직면한다. 이 직면한다라는 게 좋은 방법인데 여러분 직면한다라는 것은 그거 맞서는 거예요. 피하는 게 아니라 극복하는 거죠. 그래서 요 표현을 갖다가 이제 overcome으로 요 빈칸에 극복하다라는 표현으로 정리할 수가 있거든요. 즉 너는 그런 상황들이 주어졌을 때 정말 뭐 이거를 정말 자연스럽게 그리고 결국 굉장히 이제 다 해소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습관화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너무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피하는 게 아니라 앞에 서요. 직면해요. 극복해요. 그리고 이거를 습관화해요. 자꾸 반복하다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 화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말했던 그렇게 화들에 대해서 극복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자꾸 경험하고 습관화하다 보면 결국 없어진다라는 내용으로 글 정리가 되기 때문에 경험하다라는 표현으로 정답은 2번이에요. 비하거나 리젝트 한다라는 표현은 없었고요. 다 전면 승부한다라는 내용으로 마지막 문장들이 정리가 되죠. 정답은 2번 있죠. 다음 글을 읽고 빈칸에 이제 알맞는 말들을 좀 써보라는 얘기 같아요. 지문이 좀 길죠. 주제문이에요. 자, 주제문이 쭉쭉쭉 길게 나와 있는데 어울리는 표현들을 좀 잘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은 주제문이니까 맨 앞이나 뒤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뭐뭐에 관해 고려해 봤을 때, 자,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어떤 가능성이 있을 때 노력하라는 얘기죠. 생각하려고 노력을 좀 하란 얘기예요. 그렇죠. 창의적으로. 자, 벌써 어떤 일이 생기면 창의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해 라는 말이 벌써 나왔잖아요. 그러면 주제문은 실은 언급이 된 거랑 다름이 없어요. 왜냐면은 비슷한 의미에 아까 말했던 an event를 앞에서도 언급을 했고 결국에는 그쵸. 창의적인 생각을 발생시킬 필요성이 있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던 그 두세 줄이 결국 정답 5번을 이끌어내고요. 또 낱말이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문제는 여러분 그냥 결과적으로는 하나하나 이제 읽어보는 게 좋다는 내용인데 저는 이제 앤서를 갖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포인트만 딱 봤을 때는 쭉쭉 봤을 때는 지금 D번 있고 2번까지 있네요. 자, 일단은 마음의 문을 좀 열어야 되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친숙한 포맷이라는 게 여기선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면 자꾸 지금 뭔가를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라며요. 창의적인 거에 반대는 너무 여러분 뭡니까? 익숙한 거를 갖다가 받아들이는 게 창의적인 거에 반대말이잖아요. 그럼 익숙한 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거부해야죠. 새로운 거. creatively 해야 되려면은 실은 이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제문과 관련된 곳에서도 낱말 힌트가 나오기 때문에 정답은 D번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8번 주제는 아까 봤던 5번이었고요. 39번은 아까 봤던 이제 거부하는 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친숙한 포맷을 거부하는 게 맞다. upsetting을 갖다 rejecting으로 바꾸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D번이었어요. 40번, 41번도 볼게요. 어울리는 단어 내지는 이제 주제를 찾는 건데요. 일단 한번 가볼게요. 제목입니다. 좀 제목으로 어울리는 걸 좀 골라줘야 되는데, 자, 이것도 이제 주제문부터 읽어볼게요. 우리가 뭔가 생각을 해요.
어떤 계획을 할 때 그래서 목표를 가지죠. 목표를. 근데 그 목표가 우리가 이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그 목표가 요게 이제 핵심인데 not A but B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목표가 아니라 계획. 우리 잘못된 점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목표를 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래야 되고 소망이나 바람 이게 원칙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 글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지금 이제 소망이나 희망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소망과 희망은 그냥 바라는 거지 내가 이루려고자 하는 어떤 계획된 어떤 목표랑은 좀 다르잖아요. 구체적이지도 않고요. 그거에 대한 글들인 거죠. 여기까지 읽어봤을 때도. 자, 그러면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포커스를 둬라. 목표를 갖다가 어디다가. 분명하게 둬야지 이렇게 막 소망 이럴 때가 아니다. 구체화시키고 눈에 보이게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목표에 포커스를 두고 그리고 이제 구상하라는 거죠. 분명하게.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아니라 이럴 것이다. 뭐를 딸 것이다. 뭐를 이제 하겠다. 영어 단어를 100개를 외우겠다. 이래야지. 영어 그냥 잘하면 좋겠다. 이건 소망이고요. 영어를 내가 단어를 하루에 100개를 무조건 보겠다. 외우겠다. 이런 게 이제 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골라낼 수 있는데 뒤에 이제 A, B에 들어갈 이제 빈칸들을 골라내라는 거죠. 그럼 이제 A, B로 돌아가 볼게요. 자, A에 들어갈 말, 요 빈칸에 들어가는 건데요. 아까 했던 것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갖다가 아유 소망이 더 좋지 뭐 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거잖아요. 혹은 스스로에게 구체적인 목표를 주지 않고 있어요. 스스로를 바보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fooling이라는 표현으로 아까 예제에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여기서 이제 결국에는 이런 prediction, 뭔가 예측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예측이라는 건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합리적인 예측이겠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아니죠. 그랬으면 좋겠다. 굉장히 좀 터무니없는 우스꽝스러운 그리고 그런 우리가 이제 목표가 훨씬 더 중요한 건데 소망을 더 말하는 것은 기만하는 혹은 좀 바보같이 말하는 이란 뉘앙스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A, B에 들어갈 말이 더 알맞다라고 볼 수 있겠죠. 42, 43 봐볼게요. 자, 역시나 빈칸 쭈르륵 있고 내용들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쭉쭉 길어요. 자,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달라고 했네요.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거. 좋아요. 이런 것들은 보통 표현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표현을 봅시다. 지금 아주 기초적인 먼저 문제가 있어. 아티스트 레오나르도 다빈치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주제문을 찾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갈 필요성이 있죠. 쭉쭉쭉쭉 가고 여기도 그냥 가고 있어요. 막 이거를 해야만 했고 막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아까 전에 그 표현 중에 그 사람이 굉장히 좀 그 역동적이래요. 그죠? 그 배고픔, 그리고 understand life. 본인의 어떤 라이프 폼을 갖다가 또 이해하려고 하는데 또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다이나믹하게 만드는 역동적인 거죠. 요게 이제 요 두 단어가 핵심이 돼가지고 결국 이제 방금 봤던 다빈치와 관련된 내용 중에 정적인 면을 파악하는 건 애초에 있지 않았고요. eliminate, dynamic 이란 표현에서 4번 단어로 대놓고 힌트를 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43번은요. 문맥상 쓰임이 적절한 걸 고르라는 거였죠. 그럼 다시 이제 빈칸으로 가서 귀찮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문맥에 맞게끔 또 해석을 해 주셔야 맞는 거거든요. 쭉 이제 A부터 한번 그냥 볼게요. 이제 충분한 어떤 그런 뷰어들 굉장히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배경들, 디테일한 배경들일 수 있고요. 그리고 C번도 가시게 되면은 이런 커리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distressed, 그에게 스트레스를 줬던 것 같아요. 쭉쭉쭉 가고 그리고 이제 D번에 그의 지식을 좀 더 확장하는, 그쵸? 가능한 한 많이 확장하고 이제 발전시켜 나갔죠. 근데 2번을 보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갑자기 막 확장하고 막 발전시키고 막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배경 지식을. 근데 갑자기 막 제거를 해.
이거는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거죠. 문맥상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정답을 5번으로 고를 수 있겠다. 다음 44, 45번으로 가볼게요. 자, 쭉 보시게 되면 단어들이 쭉 길죠. 그러면 이어질 순서 A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윗글에 관한 내용으로 알맞는 거 알맞지 않은 거 볼까요? A번 내용은요. 정리할게요. 어떤 왕이 있었어. 근데 그 왕이 코끼리가 베스트 프렌드래요. 개도 있었대요. 친한 친구 사이였대요. 그렇고 둘이는 다 되게 잘 지냈다. 밥도 막 공유하는 사이. 친구 내용이었는데 갑자기 어드바이저가 나올 리는 없고 그리고 어드바이저가 갑자기 왕에게 가서 말하진 않았을 거고 어느 날 이게 좋겠네요. 어느 날 어떤 불친절한 사람이 개를 몇 푼에 팔았어요. 솔드. 와, 개를 팔았어. 당연히 화가 나죠. 와,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왜냐면 지금 둘이 친했기 때문에 자기가 아끼던 코끼리가 어때요, 여러분? 슬프죠. 슬프니까 이제 왕이 너무 화가 난 거야. 안 되겠다. 내 사랑하는 코끼리한테 저러면 안 되니까 find out. 찾아와 라고 잊어버린 개 좀 찾아와 라고 그 사람 좀 찾아오라고 얘기를 해요. 데려오라고 아까 그 사람. CD번에 데려오라 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조사를 했겠죠. 살펴봤겠죠.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어떡할까 해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고 뭐 좋은 친구였구나 이런 걸 깨닫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옥문관이 왕에게 가서 말한 거야. 안 되겠다. 상태 너무 안 좋고 너네 둘이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안 되겠다. 우리가 팔았던 상인 찾아와라. Pay others. 자, 여러분 이때 밑줄 치고요. 보상을 한 게 아니라 벌금을 주겠대요. 벌금 매기겠다. 데려와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사람이 C번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행해졌고 결국 샀던 그 사람이 소식을 듣고 왔겠죠. 풀어줬죠. 그래서 D번 벌금을 물겠다. 개를 찾음. 이런 흐름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 A번 나와 있고 C, B, D. 정답은 2번이고요. 45번의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는 고문은 왕에게 개를 데리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벌금을 문다 그래서 풀어준 거지 상을 준다고 하지 않았죠. 3번 이해가십니까? 3번까지 쭉 지켜봤는데 이해가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잘 한번 살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전체적인 해석도 물론 맞지만 포인트가 된 단어를 전체 문장에서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지문이 워낙 긴 시험이기 때문에 모든 문장을 특히 또 답이랑 관련 없는 아주 많은 글들을 다 읽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보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